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뭐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애플 실리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애플 실리콘은 지금까지는 애플은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전부 다 인텔을 썼었어요. 제일 잘 나갔으니까 인텔을 썼는데, 인텔의 문제는 뭐냐면 발열이에요. 열이 너무 많이 나. 뜨거워.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 그런데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인텔 거를 쓰고 있다가, 인텔이 이제 새로운 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애플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인텔 칩이 안 나와가지고 몇 번 비싼 경험이 있어서 이제 팀 쿡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제 나왔죠. 애플 M1 칩이 나왔는데, 이 애플 M1 칩은 지금까지의 모든 CPU 칩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리플레이스 하는 그런 칩이에요. M1 칩은 획기적인 거가 뭐냐면, 우리가 CPU 칩은 칩 안에 이제 CPU만 달랑이 있는데, 이거는 CPU에 있는 게 아니라 칩 안에 굉장히 많은 또 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CPU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픽을 돌리는 GPU도 있고, AI를 돌리는 NPU 같은 것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모뎀칩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보드가 별로 필요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이스가 작고 전력 소모도 적고 트랜지스터를 가장 많이 꼽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SoC라고 해요. 시스템 온 칩. 이 애플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칩을 만들어 주는 파운드리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미세 공정으로 내려가면, 뭐 애플은 가만히 있어서 너무 좋죠. 성능이 더욱 좋아지니까. 지금 이제 인텔은 자기네들이 직접 파운드리를 더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30조가 필요해요. 30조. 지금 이제 인텔도 이 돈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인텔은 망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인텔 칩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두 벌씩 만들었었는데, 애플은 이제 소프트웨어 한 개만 만들면 돼요.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서 양쪽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실리콘 쪽 칩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전적으로 저렇게 되게 되면 호환성이 좋아져요. 노트북에서 뭘 편집하다가 이렇게 폰으로 찍으면 바로 이제 노트북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이 되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AI는 하는 사람들이 GPU 메모리에 한정되어 있어요. 뭔가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게. 근데 이 실리콘은 일반 PC에 있는 메모리하고 GPU에 있는 메모리가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은 앞으로 대박을 터뜨릴 거고요. 세상이 아마 애플 실리콘 때문에 많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애플이 이제 평타만 치면, 기존에 있었던 거를 계속해서 유지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애플은 지금 주가를 그냥 유지를 할 텐데, 실리콘 같은 이런 이노베이션을 해서 데이트를 치면 또 올라가죠. 또 궁금한 게, 애플에서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나? 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메타버스는 게임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하는 트렌드가 또 있고, 땅을 사고 파는 이런 게 또 있죠. 근데 애플이 접근하는 거는 AR입니다. 기존에 있는 세상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접목을 시켜서 애플 글래스를 가지고 세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애플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애플 글래스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정도의 큰 시장이에요. 일단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죠. 두 번째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만드느냐 하는 게 이슈고, 세 번째는 구글 글래스가 없어지는 이유가 사생활 침해죠. 근데 애플 글래스는 저 조그만 거 안에다가 라이다가 있어요. 이 레이저 빛을 쏴서 저 물체와 나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있어야 아이폰에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줄자처럼 여기서부터 이 정확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애플 글래스에 이제 라이다를 장착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건물 안에 어떠한 그 상접이 있는지가 투명하게 다 보이게 되는 거고, 저걸 사고 싶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를 이제 글래스를 가지고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과 글래스와 결합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양경이 아니라 제2의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열린다 하는 거고,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회사가 또 애플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하는 그 양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2의 스마트폰 애플의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엔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는 애플카입니다. 애플카. 처음에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동차 업계 애플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애플하고 이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저 빨간 점이 테슬라입니다. 저 오른쪽 저기 밑에 있는 저 점은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거리가 12마일 정도? 뭐 미국에서 12마일이면 뭐 차 타고 뭐 한 15분이면 가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옆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애플로 가요.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테슬라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봉급 50% 이상 더 줄 테니까 와라 라고 이제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가려면 가라, 뭐 거기 뭐 후진 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쿨하게 이 이동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뭐 컨선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죠. 왜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애플카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자기네의 경쟁은 안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애플카는 사실 2014년부터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플도. 그러면 이제 애플은 항상 이노베이션, 모든 게 다 온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애플의 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딱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애플카의 이제 가장 퀘스천은 뭐냐면 애플이 이걸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OEM을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컴퓨터랑 굉장히 달라서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속이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협력사 체계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저는 OEM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애플의 어떤 사상과 애플의 어떤 디자인 감성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든 게 누구냐면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에요. 폭스콘은 이제 애플 지금 아이폰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폭스콘은 이미 라인업을 다 갖추어가지고 전기차 이제 생산 체계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애플스타치라는 거죠. 애플스타치. 애플은 자동차를 다시 디파인을 할 거예요.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역시 애플 아이폰이죠. 애플 아이폰에 뭐가 있냐면 카플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제 저거하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결합하는 건 기본이고 인포테인먼트도 기본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의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애플 터치에 대한 이제 기대감입니다. 혹시 애플은 여기에서 실패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건 굉장히 다른 종류의 제품인 거고, 또 여기는 엄연히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업력과 또 고객들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애플이 다시 거기 그 인더스트리에, 이미 오래된 인더스트리에 가서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애플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애플이 성공하면 제가 볼 때는 애플은 주식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플이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니까. 그럼 또 이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 애플은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롭게 또 있느냐. 그러나 애플은 이런 질문이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플의 파워는 이거죠. 새로운 게 없어도 산다 이거죠.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 뭐 별거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5분 만에 매진됐나요? 이게 15분 만에 매진됐나요? 애플이 만들면 산다는 거죠. 로얄 커스터머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뭘 하든지 기본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애플은. 아까 얘기했던 애플 터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이미 건드렸고 그거에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새로운 실리콘 칩을 만들었다 그러면 좋은 거 만들었네 정도로 끝나는데,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거는 전 세계 영향력, 파급력, 이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정말 큰 실수만 안 하는 회사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애플이 있는 이 세상은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은 그 요구에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어요. 근데 애플은 항상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략인지 뭐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다리게 만들어서 이 최종적으로 히트를 치는 그런 레전더리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메타버스와 애플카가 성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또 2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너무나 큰 월드고, 이건 또 애플이 지향하는 소비자의 감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애플의 미래는 요 두 개가, 메타버스와 애플카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또 미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